자, 여러분들, 네,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자, 석유 값이, 지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석유가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95달러였는데, 지금은 75달러, 74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어떤 경제 매크로 변수에서는 유가가 제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석유값이 여기 자 보시면 지금 이때만 해도 석유가 꽤나 높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때가 94달러였습니다. 95달러였던 게 지금은 75달러도 깼습니다. 74.6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수혜주를 한번 달아보겠는데,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FOMC 회의를, 연준이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두 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고 유럽도 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죠. 자,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기조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제가 쉽게 설명하겠는데, 요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여기 미국이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3.75인데, 국채하고 차이 나는데, 미 국채 10년물은, 요거는요,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지난번에 5였다가 4.46이 되는데, 이렇게 요게 되는 것은 자 먼저 GDP 성장률 실질금리죠. GDP 성장률하고 자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대표적으로 유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요. 기간 프리미엄은 자 미국채 금리가 3개월짜리가 지금 3.7입니다. 3개월짜리 3.7인데 10년짜리 금리가 4.45가 되는 것은 바로 기간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내 돈 원금을 3개월 후에 내가 돌려받는데 10년짜리는 10년 후에 돌려받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을 받는 거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유가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떨어졌죠.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거죠. GDP 성장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즉 경기가 뜨겁다.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의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금리 인상한다는 말은 경기가 팽창을 하고 있다. 근데 너무나 빠르게 팽창하면 안 되니까 좀 식혀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기를 이번에 경기 팽창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삼성전기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전기는 제가 이거는 조금 너무나 좀 이격도가 비싸다. 하이닉스도 조금 좀 부담이 되죠. 지금 이제 260만 원이 올라갔는데 저는 하이닉스를 또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 작년에
작년에 자, 하이닉스를 작년에 4월 달입니다. 그때 180만 원에 설명했어요. 지금 260만 원이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조금 지금은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추천하기에는 뭐 더 올라가면 제 손을 떠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천하지 않고, 자, 그러면 저는 어디서 하이닉스의 어떤 자리 종목을 노리느냐? 자, 하이닉스의 이제 요런 자리죠. 작년에 한 요맘때죠. 요때 한 하이닉스가 한 26만 원 할 때, 28만 원 할 때 그런 자리를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준비하는 종목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제 유가 급락의 수혜주, 여기 메커니즘을 타는 종목을 오늘 준비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석유값이 많이 빠졌잖아. 그러면 거기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항공이 되겠죠.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한항공이 조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 대한항공이 우리 증권사 하나의 보고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KB증권 보고서, 여기가 상당히 좀 리포트를 잘 씁니다. 자, 잘 쓰는데, 자, 여기서 이 회사의 1분기,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꽤나 좋게 나왔어요. 5천억이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1분기 때 영업이익 5천억이 넘게 나왔으니까,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매출액은 계속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12월 말에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하니까. 근데 영업이익을 1조 4천밖에 안 받죠. 좀 별로 좋게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굉장히 좋아. 2조를 넘는데, 올해 1분기 때 5천억이 넘었으니까 곱하기 4하면 2조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좀 후려치렀던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석유값입니다. 유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석유값을 보도록 한다면, 자, 여기죠. 자, 석유값이었죠. 여기 이 트럼프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유가가 올랐잖아요. 3월 달에. 그래서 4, 5, 6이 2분기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석유값 때문에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란하고 미국이죠. 그러면은 중동 전체가 불안하니까 여기서 중동에 소속해 있는 국가들의 비행기가 뜨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항공이 왜 1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그 중동에 있는 중동 소속 국가 비행기는 뜨지 않았는데, 대한항공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비행기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름이 덜 먹는 비행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쉬지 않고 노선 운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가 운행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지 못했죠. 기름값을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대한항공은 그 석유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커버리를 해서 올해 1분기 때 영업이 5천억이 넘게 나왔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좀 더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대한항공 실적을 좋게 안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가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계속 유가는 오늘 또 74달러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대한항공의 대한항공 이익을 나누는 공식을 여기다가 하면은요, 간단히 표현하면 매출액에다가 비용을 빼잖아요. 여기 비용의 거의 30에서 40%가 석유값입니다. 항공유. 근데 이 항공유가 대폭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도 이제는 어떤 전쟁의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 이번에 종전을 6월 19일 날 종전 합의가 간다고 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내용이 이거죠. 자, 여기 내용을 몇 개로 요거는 이제 300달러 기금 조성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월 19일 날 스위스에서 서명을 할 거라고. 근데 워낙 이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서명을 할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로 놓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자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난번에 1550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고 지금 1510원대지만 나중에는 1400원대로 오게 되면 대한항공은 여러 가지의 항공과 관련된 제품을 구입할 때 달러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원래 1550원을 지불했는데 1400원대까지 지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환차익뿐만 아니라 또 유가에 대한 수익, 그리고 비행기를 그동안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동 지역을 비행기를 뜨지 못했는데 이제 거기도 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면 자, KB증권 보고서가 조금 더 수정을 해 가지고 여기 영업이익은 이제 2조 5천, 여기는 3조가 넘어가는, 또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과 한경과 합병을 하면 거기에 시너지에 따른 것을 추산액을 한 3천억을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더라고요. 여기서 증권사 애널들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그렇게 된다면 자 3,250억 정도 시너지 효과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의 한번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서 대한항공이 참 오랫동안에 이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개 보면은 여기 고점을 다 뚫어냈어요. 대형주들은. 근데 못 뚫었죠. 더군다나 21년에 고점도 못 뚫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래프상 보면은 주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왔는데 요 뼈조건이 붉어진 부분을 뚫어냈잖아요. 거기가 31,100원인데 그래서 거기를 일봉으로 요 자리죠. 요 자리를 뚫어놓고 자, 중요한 게 거기를 뚫어놓고 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항상 깔딱고개가 고비잖아요. 그 깔딱고개를 넘어서면은 이제 정상이 보이는데 여기 깔딱고개를 뛰어넘어가지고 살짝 눌러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트상에서 이렇게 대한항공을 보면 자, 요거를 일목균형표상 보면은 요정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한 4만 1,000원까지는 그냥 여기 힘에 의해서 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역사적 고점도 벗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대한항공의 진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유가의 하락에 가장 수혜주는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